네, 안녕하십니까. 아스펜스 노영준 상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전자연구 노트를 활용한 실험 및 식품 개발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품 산업은요, 아이디어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 출시 단계, 그리고 유통 및 확산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시즌 1 내용으로는 남색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금년에 이제 시즌 2로 왔는데요. 그 갈색에 나와 있는 전자연구 노트 관리, 또 신규 원재료 분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식품을 개발했냐면요, 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종이에 적었죠. 자, 사진에 보여지듯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런 종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개발할 식품 제목, 식품 및 재료 스케치, 사용되는 도구 장비, 또 개발 이력, 레시피, 성분, 성분별 수량, 무게, 품평 결과, 주의사항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장 또는 여러 장으로 이렇게 수기로 적어가면서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종이 노트에 꼼꼼히 수기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성이 저하되게 됐죠. 또한 이런 종이 연구 노트를 하다 보니까 기타 도난, 오염, 분실, 멸실, 삭제, 변색, 책임 불명확 등으로 품질 관리에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전자 필기 노트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좋으나 검색을 통한 재활용성은 높아졌으나 표준화가 부족해서 식품 기업 수준으로 품질 확보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품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기업형으로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기능의 전자연구 노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연구 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전자연구 노트를 사용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식품의 품질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품질의 중요성입니다. 자, 식품의 품질 요소는 크게 양적 요소, 관능적 요소, 건강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적 요소와 관능적 요소는 공산품 품질도 있죠. 자, 그런데 식품은요, 이 건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왜 있느냐? 이 건강적 요소에는 바로 공산품 품질 요소와 다른 점인데 법률적 통제를 받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추가로 더 있어서 식품 품질 요소가 좀 차별화되고요. 자,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식품 품질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료의 표준화, 제품의 안정성, 안전성, 다양성, 기호성 이렇게 많은 요소가 있고 원료 표준화의 어려움, 또 다양성 및 기호성 등으로 균일한 품질 관리가 어렵죠. 자, 이래서 정부는요, 이러한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을 만들고 강력하게 하는 그 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규제와 더불어 회사에서 또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가이드로 농식품 7대 국가 인증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이 법적으로 좀 특이한 사항이 이 위해 요소, 즉 건강상에 위해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해썹이라고 하는 또 기준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식품의 또 다른 품질 요소 중에 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하게 식품의 원재료부터 식품 완제품까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렇게 식품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와 또한 인증 제도가 있어서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데요. 자, 과연 이러한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 단순하게 전자 필기 노트로 개발 품질이
관리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나온 게 기업형 전자연구 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 기업형 전자연구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에 적합한 전자연구 노트를 좀 구성을 해 왔는데요.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실험 계획, 표준 실험법 관리, 실험 실시, 재고 관리, 관찰 사항 기록 또는 측정 사항 기록, 실험 결과 통계 분석, 분석 결과 해석 및 공유, 그리고 재료 마스터 관리, 장비 마스터 관리.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저는 전자연구 노트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하면 우리 식품 기업의 미래 모습은 연구원이 절차에 따라 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모든 정보는 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이들 정보는 자동으로 리포트 생성, 그리고 성과 분석, 검색 및 최적화에 활용되어 기업 내부 및 외부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존의 전자연구 노트가 아니라 종이에다가 이런 연구 결과를 쓰다 보면요, 실험 계획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실험 비율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사 실험 준비에 반복적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제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하게 되면 자, 실험 종류별로 템플릿 활용으로 실험 계획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런 템플릿을 이용한 통계적 목표값 관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실험 계획 템플릿을 사용한 우리 전자연구 노트를 바이오비아에서는 태스크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태스크 플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첫 화면인데 타 부서와의 의사소통, 4개 할당된 실험, 또 내가 진행 중인 실험, 4개 할당된 실험 등 모든 실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관리함으로써 실험 계획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 실험법 관리입니다. 여러분, 실험하다 보면 식품 공정이라고 아시죠? 기존에는 식품 공정을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로 및 고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쏟아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전자연구 노트에서는 식품 공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실험 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 또한 목표값 관리, 그 절차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러한 식품 공정 그대로 표준 실험법 관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이오비아에서는 콤포즈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자, 표준 실험법 관리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표준 실험법이 그게 마스터 템플릿이 있고 이 마스터 템플릿을 복사해서 우리 컨트롤 레시피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재활용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과제 관리 외부 시스템하고도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표준 실험법도 정리를 해놨으면 이제 실험을 실시해야겠죠. 자, 본 발표에서는 제형 및 레시피 관리 개발을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연구 노트에 레시피 같은 것들은 적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레시피대로 실험 결과를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다 보니까 나중엔 헷갈려요. 이게 어떤 실험에서 나온 결과값인지. 자, 그래서 실험 절차와 상관없이 실험값만을 연구 노트에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이런 헷갈리기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종이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도 마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HPLC 이런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정보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사진으로 찍어서 전자연구 노트에 붙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셨죠? 자, 이제 전자연구 노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번 실험해서 호남이 반응이 나오면 이걸 다시 샘플링해서 이거를 검사 평가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바이오비아에서는 이러한 모듈을 샘플 또는 캡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듈을 사용합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콤포즈에서 입력된 여러 가지 식품 공전이고요. 자, 이런 실험 실시할 과정에서는 그 콤포즈에서 입력된 단계별로 샘플을 정의하고 실험한 시료 목표값 또는 시료 측정값을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실험을 해서 이 단계에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입력하기가 편하겠죠. 자, 또한 손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옆에 보이듯이 이퀴먼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수기 입력 대신 장비 측정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써보니까 실험 중에 갑자기 중단해도 중단된 곳부터 계속 실험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자, 실험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자, 실험을 하다 보면은 시료나 원재료를 이제 쓰기 마련인데 기존에 이런 원재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가 실험실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변하기도 하고 변색되기도 하고 이렇게 신선도가 보장이 되지 않았었죠. 자, 전자연구 노트에서는 이런 실험 도중에 우리가 몇 g을 썼다라는 걸 기표만 하면 자동으로 재고관리 모듈하고 연동이 돼서 캡처와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재고가 업데이트 됩니다. 참 편리하겠죠? 자, 식품 재료와는 별도로 또 용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용기별 재고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런 어떤 식품이나 첨가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또 물질 규제나 화재 예방, 선입 선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비아의 시스프로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재료가 입고 출고, 재고 관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는 재료, 또 최근 처리 재료, 또 용기 관리부터 재고 입출고, 재고 관리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뭐 ERP에서 하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옆에 보면 이제 화학식 관리, 물질의 화학식 관리와 이런 마스터 관리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실험까지 다 했어요. 재고 관리까지 다 하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록된 거를 다시 기록을 하는데 정성적인 관찰사항을 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전자연구노트에 대해서 이런 관찰사항을 일일이 이제 문장으로 썼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실험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보면 딱 한 번만 사용되고 재사용되지 않는 실험 데이터가 무려 80%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연구노트에서는 워드, PDF 문서, 엑셀, 파워포인트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인베딩 또는 이런 스냅샷을 떠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별도 폴더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자연구 노트 안에서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진, 동영상, 화학 구조식까지 한꺼번에 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량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기록하고 보안 관리, 접근 권한 관리, 등급 관리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이런 것들이 템플릿을 통해서 유사 실험을 할 때 또 재기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줄여줄 수 있죠. 자, 이 그림은 하인츠사의 노트북 적용 사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문의 텍스트, 또 이미지, 또 엑셀 시트, 화학 구조식까지 한눈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정성적인 것들을 기록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 및 사유 관리, 또 고치면은 또 왜 고쳤는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감사 추적 리포트도 이것만 있으면은 바로 리포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성적인 것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량적인 것도 기록해야겠죠. 자, 그런데 실험에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손으로 이렇게 피크가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렸죠. 자, HPC 함식 결과를 인베딩하지 못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그렸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기존 실험 결과를 재활용하기 어렵고
검색하는 데 또 시간이 소요되네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자연구 노트에서는요, 기기 실험에서의 데이터를 그냥 바로 가져와서 인베딩하고 또 그 데이터를 또 클릭만 하면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되게 편리하겠죠? 자, 대량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기록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하도록 템플릿화해서 유사 실험의 재기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는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측정 사항 기록. 그 장비 연동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바이오비아에서는 장비 연동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컨버터를 사용하는 디렉트 방식, 또 화일을 중계하는 인다이렉트 방식, 또 웹 서비스 방식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바이오비아에서는 알로트로프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연동 표준 프로토콜을 기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어쨌든 기본적인 전자연구 노트인데 바이오비아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구원들의 시간 중 Non-Value Added Task에 소모되는 시간이 즉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시간이 50%나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기존에는 데이터를 엑셀 또는 텍스트로 내려받아서 뭐 차트를 그리거나 통계 분석을 하는데 이 바이오비아에서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코딩 없이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만 내려받아서 그래프하고만 연결되면 오른쪽 그림에 보여지듯이 여러 가지 버블 차트, 또 바 차트, 파이 차트 등을 그냥 쉽게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차트를 동시에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모듈이 또 바이오비아 인사이트입니다. 자, 잠시 동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만 클릭해서 연결해 주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터액티브하게 또 시각화 기능 플러스 분석자가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인터액티브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또 연구 결과, 통계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다른 시스템이나 또 그룹웨어나 이런 것 시스템하고 기존 레거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또 결제를 받거나 또 다른 협업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겠죠. 자, 이러한 그 미들웨어 기능을 하는 모듈까지 바이오비아에서는 제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파이프라인 파일럿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기존의 연구개발 DB에 축적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뭐 PLM이라든가 여러 가지 ERP에 하려면 엑셀로 업로드를 해야 되나 했어야 되나. 자, 이렇지 않고 바로 바이오비아라고 하는 시스템과 ERP 또는 PLM 시스템하고 바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파일럿은 이러한 미들웨어 기능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 수집 또는 처리 및 분석 또는 시각화하는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한데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컴포넌트 재활용을 통해서 다른 미들웨어 필요 없이 데이터 수집과 처리 분석, 시각화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미들웨어 플러스 우리가 파이프라인 파일럿의 다양한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지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화학식별, 여러 가지 물성도 추정할 수 있고, 또 맨 오른쪽 아래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히트 다이어그램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또 이 파이프라인 파일럿을 사용하면 타 시스템하고 연동도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당연하게 ERP하고 연동도 가능하고 연구개발 측면에 ERP의 PM 모듈, 또 PLM 시스템과 연동하고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ERP의 QM 모듈하고도 당연하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치 사슬 단계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 기존에서는 이런 시료가 여러 개 나오면 이 시료를 다 폐기 처분하고 그 정보만을 엑셀로 관리했는데, 자,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재료 마스터 관리에서는 이렇게 남은 시료들을 시스프로라고 하는데 저장을 두고 그 시스프로에서 체번을 해서
코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바로 바이오비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러한 레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우리 재료 DB를 구성이 가능하고 지적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험 실시할 때 장비하고 연동해서 장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장비하고 연동하다 보면 장비 마스터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자, 이 장비 마스터 관리가 왜 필요하냐면 장비라는 것이 검교정이 필요하고 또 이런 이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이력 관리를 기존에는 안 했죠. 네, 아시다시피. 자, 이런 바이오비아에서는 이런 검교정, 이력 관리를 이퀴먼트 트래킹 모듈로 인해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시험 장비 검교정 및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시험 장비 로그 관리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것까지 봤냐면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엑셀로 옮겨 적는 중간에 이게 조작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 이 바이오비아에서는요, 이 기기에 대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조작하려고 그러면 오디트 트레일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못하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모듈을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러한 모듈을 이대로 또는 좀 부족하게 사용하는 이런 식품 기업 도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식품 기업 도입 사례인데요. 자, U사, C사, H사, B사 네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C사와 H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C사인 경우에 왜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했냐면요. 연구센터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양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양식도 통합하고 그 연구 결과도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하게 됐고, 두 번째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장시간 축적된 R&D 연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한 신기술 개발 가속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H사는 빠른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런 실험실 자동화, 장비 연동한 데이터들을 좀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전자연구 노트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자, U사, P사, 또 뭐 C사, H사, B사도 다 원재료 관리, 그죠? 그 다음에 레시피 관리, 실험 진행, 장비 연동, 관찰 사항 기록을 모두 다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C사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C사는요, 이러한 전자연구 노트를 이용해서 디지털화 또는 여러 분산된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는 프로젝트를 한 반면에 이 중앙 집중된 축적된 정보를 빅데이터까지 연결해서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전자연구 노트하고 이 빅데이터, 하둡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하고 연결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리고 H사 사례는요, 종자연구소, 레시피 연구소, 생산 공장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자연구 노트를 구축했고, 마찬가지로 여기 기기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연동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는요, 유연한 방식의 전자연구 노트를 사용하게 됐고, 자, 상품 개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스톨레이션하고 롤아웃 하는데, 야, 이게 6개월 이내로 걸렸다고 합니다. 자, 관리자들은 전자연구 노트를 사용을 강제화해서 변화 관리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었고, 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사용이 독려가 됐고, 도입 담당 팀들이 연구자들의 일상적인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사용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미국 내 8개 R&D 사이트에 175 유저가 사용하는 전자연구 노트가 통합이 됐고, 초기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서 요게 50명이 이렇게 처음엔 했었는데 결국 미국 내 8개 175 유저가 통합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전자연구 노트를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은 기존의 종이 연구 노트를 사용하시겠어요? 아니면 전자연구 노트를 사용하시겠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전자연구 노트, 자, 기업형
협업 개발을 통해서 식품 품질을 확보하고 규제 준수를 하기 위한 전자연구 노트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